반갑습니다. 와. 이왕이면 기말 대신 팀플, 이왕이면 보고들 대신 발표. 팀플 성애자, 발표 성애자, 글로벌 리더학과 1, 2학번 최보미입니다. 네. 저번 학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팀플의 무게가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팀플을 하는, 특히 이끄는 팀장들을 격려하는 차에 한번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조교님, 교수님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저희 조에 유독 비협조적인 팀원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친구와 팀플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선배들은 되게 같은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친구한테 비교적 쉬운 과제를 부여하세요. 잘 해결해 오면 그때부터는 그 친구를 믿고 다음부터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봐요. 맞아요. 제일 개괄적인 자료부터 한번 조사해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은 이 조언에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친구라고 제일 개괄적인 조사를 해와? 나 혼자 이렇게 뭔가 깍두기 같은 느낌? 이것을 느끼지 못할 거라고는 저희도 생각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그걸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 드디어 비교적 동등한 선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인데 그게 과연 즐거울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먼저 믿으세요. 네. 그 친구가 과제를 해왔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우연 자체를 일단 믿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문장으로 제 발표를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면 틀림없이 받는다. 한마디로 또 정리를 해드리면 신뢰입니다. 근데 사실 누굴 신뢰하게 하는 행동은요, 굉장히 사소합니다. 예를 들어 눈을 한번 마주치는 거,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거, 혹시 말을 한 번 더 붙이는 것도 괜찮고요. 한 번 더 웃어주는 것도 좋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행동들을 말을 하자고 에세이를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팀플에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의 노하우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에세이에서는 제가 실패 사례랑 성공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 각 단계에서 어떻게 제가 해왔고 그거에 대한 잘한 점은 인정하고 못한 점은 이렇게 반성하자라는 식으로 구성을 했다면 지금 발표에서는 좀 소제목들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네, 팀플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사실 여기서 반 이상은 성패가 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가장 먼저 팀이 구성된과 동시에 나의 포지션을 잡습니다. 이제 보고 계신 이 그림은요, 제가 2016년도 1학기 때 브랜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 팀에서 제가 굉장히 팀플이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그런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팀의 포지셔닝을 한번 제가 그림으로 분석을 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토대로 보시는 것 같이 리더, 손재주러, 논리러, 피드백러, 브레인스토머, 감성러의 구성이 팀플에서 굉장히 이상적인 포지셔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팀 구성이 정해진과 동시에 제 스스로 제 포지션을 좀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팀에 갔어요. 이 팀에는 내가 손재주를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PPT 만들고 디자인하는 게 좀 재밌을 것 같거든. 이 팀에는 보니까 먼저 말을 꺼내는 애들이 없네. 그럼 내가 브레인스토머 돼가지고 먼저 이렇게 말을 좀 먼저 이렇게 꺼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확고히 하려는 이유는요, 스스로 잘하는 것에 좀 매진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발판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또 과감히 포기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팀원들 사이에 고른 포지셔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작업도 진행이 됩니다. 팀원들과 이제 첫 인사를 나누고서 자기소개를 하고 나면 대충 이렇게 팀원들의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직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조에는 어떤 포지션이 부족한지를 생각을 해뒀다가 이 팀원들이 팀플을 하는 중간에 아주 미세한 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거를 탁 캐치를 해가지고 그거를 칭찬을 하는 거죠. 그 친구가 그 포지셔닝에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난 나름대로 돕는 겁니다. 포지션이 정해졌다고 해서 소재가 재미가 없으면 팀플이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템을 찾습니다. 재미있는 아이템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이 재밌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재밌다.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다. 내가 이거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사람들이 반응 어떻게 할지가 너무 기대된다. 제 케이스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학기에 PR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요. 발표 주제가 바로 PR 사례 분석이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상관없이 어떤 PR 사례든 뭐든지 그냥 분석해와서 한번 발표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조에서 이왕 분석할 거면 우리가 재밌을 걸 분석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소재가 바로 영화 몬스터 주식회사였습니다. 영화 몬스터 주식회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PR 사례들을 조사하는 과정이 1차 자료가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즐겁고 또 애플의 사례 혹은 뭐 유나이티드 항공의 사례 또 뭐 배달의 민족의 사례 같이 실제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다루는 다른 그룹들과는 다르게 영화의 사례를 우리가 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발표 그 순간 기대가 되는 거죠. 이거 딱 띄웠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기대가 되었던 겁니다. 네. 소재까지 흥미롭게 가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팀플 초반 단계에서는 의견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왜 의견에 반박하지 않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토샵, 프리미어로 우리한테 익숙한 어도비사에서 창의혁신 프로그램으로서 킥박스라는 프로그램을 시행을 해요. 근데 그 킥박스 프로그램 내에 다음과 같이 배드 아이디어스라는 제목의 공책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근데 왜 배드 아이디어스냐? 모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처음에는 나쁜 아이디어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아이디어들과 모여서 자꾸 싸우고 수정되고 결합되어서야만 좋은 아이디어가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칭찬합니다. 의견 내줘서 너무 고마워. 성의 있게 리액션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면서 정말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다 보면 의견을 내기가 쉬워지죠. 피드백 내기 쉬워지고요. 공감을 하기도 쉬워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얘기가 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견에 반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나는 분명히 좋은 아이템을 선정을 하려고 친구들을 칭찬을 했던 건데 그게 나를 좀 열려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조원들이 저를 좀 신뢰하기가 편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기도 하죠. 네, 그럼 팀플을 한번 신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세 챕터를 한마디로 한 글자로 묶자면 투명성입니다. 네, 가장 먼저 솔직해집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굳이 하려 하지 않고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 조언은 아낌없이 칭찬합니다. 사실 이 솔직함은 보고와 피드백에서의 솔직함이기도 합니다.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얘기하지 못하면 좀 더 좋은 발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장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고민과 함께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제깍제깍 보고하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고를 하는 이유는 상호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갈등, 그런 오해들을 줄이기 위해서죠.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각할 거면 미리 말하기. 두 번째, 실수했을 때 꼭 말하기. 세 번째, 고민 생기면 당연히 나누기. 굉장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팀플을 하는 과정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보고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제가 조금 너무 두서없게 얘기한 것 같은데 잘 이해되셨어요? 혹시 조금 헷갈리거나 그런 거 있는데 나중에 라도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혹시 괜찮으세요? 지금 과정 중에 어렵진 않으시고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방법. 저는 특히 저희 조에 외국인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또 보고를 좀 활성시키기 위해서 저는 저희 조원들에게 커피를 쏜 적이 있습니다. 그 조가 특히 피드백이 되게 느리고 심지어는 없는 조였는데 한 번은 팀 미팅이 있는 날 한 조원이 말도 없이 15분을 늦게 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미팅이 있는 날 1시간 전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커피 주문 받습니다. 제가 쏠게요. 정말 놀라운 속도로 답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커피를 사들고
그 카톡을 받은 것과 함께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죠. 친구들 이렇게 제깍제깍 보고하는 우리 룰을 만드는 건 어떠세요? 우리 지금 피드백이 너무 느리고 답변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룰로서 어떻게 만들면 참 좋지 않을까요? 조언들이 다 동의를 해줬고요. 물론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전보다 잦은 답변, 잦은 피드백, 더 빠른 피드백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돈이 들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피드백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어갑니다. 피드백은 직접 합니다. 일단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부분을 찝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나 이 부분이 되게 눈에 들어왔어. 그리고서 또 칭찬을 할 게 또 뭐가 있을까 찾다가 만약에 데드라인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보내줬다. 그러면 그 신속성을 또 칭찬을 합니다. 와, 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낼 수가 있지? 만약 개선될 부분이나 보완돼야 될 점이 보인다면은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겠죠. 근데 이거는 최대한 왜곡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카톡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 이모티콘을 안 붙였다고 저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냐고 그 피드백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있어서 뭔가 이모티콘을 좀 사용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진행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투명성이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 자체도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만약 팀원끼리 논의돼야 될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그룹으로 데리고 나가겠죠. 물론 카톡보다 제일 중요한 건 대면으로 얼굴 보고서 표정 보고 말투 들으면서 하는 피드백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달려서 무사히 팀플이 끝났다고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이대로 헤어지긴 아쉽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말해야 합니다. 팀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했던 피드백이 우리의 팀플을 더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피드백이었다면 끝난 이후에 하는 피드백은요. 더 나은 팀플레이어로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피드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안녕! 당신이 이런 포지션에서 이런 역할을 해준 덕분에 무사히 프로젝트를 마칠 수가 있었어. 정말 고마워. 나에게는 이런 피드백을 해준 게 너무나 도움이 됐어. 많이 배웠어. 당신과 팀플 할 수 있어서 즐거웠어. 언제든 다시 만나면 반가울 것 같아. 방학 잘 보내고 잘 지내. 안녕. 이게 열 손가락이 조금 이렇게 오그라드는 것 같은 게 느껴지겠지만 여기가 내 손끝이구나. 이게 나의 말단이 여기 있구나. 그런 말단의 건재함을 느끼면서 스스로의 생애 그 감격을 한번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때때로는 내가 버거울 정도로 돌려받기도 합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팀플의 성패는 신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좋은 피드백들이 쌓여서 형성이 됩니다. 한 번 더 듣고 반응하고 말하는 팀플의 조처에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얼마나 활용하여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즉 3개월의 생지옥으로 만들 것인가, 3개월뿐인 아쉬움으로 만들 것인가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